아이고 다리야. 또 지났어. 아, 너무 아파. 새벽 3시 갑자기 찾아온 다리 통증. 이 고통은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 넘게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며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온 의료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만 명이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윗입술을 꼬집는 단순한 동작만으로 3초 만에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응급처치법입니다. 더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다리 쥐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초 해결법은 물론이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하는지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응급실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새벽 72세 박정순 할머니가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왔고 아침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 김수연 씨가 이상하다 싶어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고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다리에 쥐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의 다리 쥐는 안전한 것일까요? 위험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붓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닌 한쪽만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혈전증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혈관 안에 피떡이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입니다.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5세 회사원 이철수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부기가 생겼는데 직장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즉시 119를 불러야 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네 번째,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절대 집에서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행히 이런 위험 신호가 없는 일반적인 쥐라면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으로 즉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3초 해결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미국 응급의학계에서 검증된 과학적인 처치법입니다. 바로 위집술 꼬집기입니다. 처음 들으시면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는데 왜 입술을 꼬집느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자율신경계 반사를 이용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위집술 중앙 부분을 세게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아플 정도로 세게 꼬집어야 합니다. 살짝 건드리는 정도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입술 부위를 강하게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반응합니다. 뇌가 입술의 강한 자극에 집중하면서 다리 근육으로 보내던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난 곳보다 더 큰 불이 다른 곳에서 나면 소방차가 그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작년에 70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위집술을 세게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몇 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침대 옆에 쥐 날 때는 위집술 꼬집기라고 메모까지 해두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만 꼬집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려 했는데 하도 아파서 계속 꼬집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후로는 주변 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모두들 놀라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한 번에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번은 반복해서 꼬집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위집술 꼬집기로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다음 방법들을 순서대로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방법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발끝을 당길 때 동시에 무릎도 쭉 펴주시는 겁니다. 무릎이 구부러진 상태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리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든 상태에서 발끝을 당겨야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눌러서 주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단순히 누르기만 하지 마시고 원을 그리듯이 돌려가면서 마사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근육 깊숙한 곳까지 자극이 전달되어서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두 마디 아래쪽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한의학에서 종아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지 찾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종아리 뒤쪽에서 가장 두툼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보시면서 가장 아픈 지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다리 X자 꼬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매우 효과적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후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30초 정도 있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쥐가 풀립니다. 다리를 교차시키면서 근육에 적절한 압박을 가하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 패턴이 바뀌면서 경직된 근육이 이완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따뜻한 온찜질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손등으로 확인해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온찜질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반드시 손등이나 팔로 온도를 확인하신 후에 사용하세요. 이 5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대부분의 다리 쥐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쥐가 나지 않게 하는 것이겠죠. 지금부터 근본 원인과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르다는 느낌이 둔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작년 여름에 65세 김영호 씨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하루에 물을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무더운 날 시장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집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가 발을 아래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쭉 뻗어 종아리를 늘려주거나 의자에 앉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각각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긴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잠잘 때 무릎을 쭉 펴고 다리를 편안하게 뻗으세요.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 밑에 작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받쳐주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시세요. 저녁 2시간 전부터는 조금씩 줄이시는 것이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바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번째,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거나 족욕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쥐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예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로부터 상당 부분 자유로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방법을 실천해도 계속 쥐가 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실수를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는 것입니다. 통증 부위를 힘껏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2세 송기철 어르신이 이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있는 힘껏 주물렀는데 다음 날 근육이 더 아프고 멍까지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무리한 마사지로 근육 섬유에 손상을 준 겁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천천히 발끝을 당기고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약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뇨제나 고혈압약,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절대 임의로 끊거나 용량을 바꾸지 마세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리에 쥐가 나니까 약 때문인 것 같다며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할 수 있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는 오해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를 임의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나아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민간요법만 믿고 병원 치료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통적인 방법들 중에도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는 증상을 단순한 민간요법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몇 개월 후 박정순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혈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다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다리에 쥐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의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입니다. 만약 며느리가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 김수연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들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다리쥐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